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 이름도 얘기를 해야죠. 회사 이름만 얘기하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인 모 씨 나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밖에 작가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노골노골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글쎄, 지금 표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럴 때 혼자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제가 미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미국. 원래 방송에서 미국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요새 이 미국 얘기는 전 세계 언론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예.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예. 오늘이 일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정한 대통령의 날이에요. 그런 날도 있어요? 네. 미국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어떤 날이냐면 2월 20일이 아니라 2월 달의 세 번째 월요일이 미국에서 정한 대통령의 날이라는 건데, 그게 대통령을 꼭 이렇게 찬양을 한다, 처음에 그런 의도죠. 이게 원래는 미국의 대통령의 날이,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날을, 미국의 대통령의 날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날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셋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이제 항상 해마다 즈음이면, 그러니까 2월 달이면은, 역대 대통령 이 평가 순위를 매겨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아, 그렇죠. 오바마가 역대 12위 했다, 이런. 네, 그런 거 이번에 보도가 됐었죠. 해마다 이제 보도가 되는데 항상 보면은 1, 2, 3, 4등 정도는 변하질 않아요. 그건 수십 년, 수백 년 된 사람들. 네. 수백 년까지는 아니지만 참. 1위는 다 짐작하시겠지만, 에이브라함 링컨. 2위가 조지 워싱턴. 3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4위가 티어도 루즈벨트. 여기까지는 변하질 않아요. 해마다. 그건 미국인들, 지금 그런 여론조사 인간은 미국인들이 교과서에서 보고 그렇죠. 사실은. 배우고 잘한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번 결과 발표도,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이제 그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정치학회에서 하는 발표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역사학자 전문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국민들 상대로 조사하는 것하고, 전문가 상대로 조사하는 것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1, 2, 3위는 다 바뀌지 않는데, 그 뒤 중간 순위가 조금씩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보다 조금 위로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케네디 대통령. 그래서 이제 과대평가가 됐다. 전문가들 사이, 물론 이제 엉터리 대통령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훌륭한 대통령인데 국민들에게는 좀 과대평가가 됐다. 이런 평가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과소평가됐다. 오히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위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이번엔 또 8위에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위가 됐고, 레이건 대통령이 9위인 건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일단 보수층에서는 거의 또 더군다나 같은 세대에 있었고 실제를 봐왔고. 그리고 보수적인 대통령답지 않게 보수적인 대통령이 이제 대부분 좀 딱딱하거나 군인들 출신이거나 아니면 연설도 딱딱하게 하는데 이 레이건은 굉장히 유머가 넘쳤고. 그렇죠. 영화배우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는 카터하고 어떻게 전임 카터 대통령하고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캐릭터. 카터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지하고. 네. 연설도 재미가 없고. 좀 많이 달랐고. 네,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나 참 재미가 없다라는 양반이었고. 좀 진지한 노잼. 진지한 노잼.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워낙 이렇게 말 유머스럽게 잘하고 영화배우 출신이고 그런 레이건의 좀 어떤 그런 그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12위였고 클린턴 대통령이 15위로 나왔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보통 이제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대하고 가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야박하게 말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12위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취임 초기의 그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던 편인데 퇴임 그러니까 즈음에서 지지도 보통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대통령들이면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지겹기도 하고 국민들이 좀 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그 퇴임 당시의 지지율은 뭐 거의 역대급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트럼프라는 도우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를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트럼프 오기 전이었는데요. 아니 트럼프 후보자로 보기만 해도 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하겠다 나온 사람들을 보니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힐러리도 사실은 인기가 높지 않았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그래서 두 사람을 봤더니 오바마가 참 잘하는 거였구나. 이만한 사람 찾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제 앞으로 4년 후, 딱 4년 후면은 물론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재선이 아니라 임기를 다 못 채울 거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그 얘기는 저는 취임 전부터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4년 후에 정상적이라면 4년 후가 되겠죠. 또 2월 달에 또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순위. 그랬을 때 트럼프가 몇 위로 나올까? 전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미 취임 초기 지지율로는 꼴찌를 기록했고요. 예. 꼴찌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취임 한 달 만에 탄핵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원래 이제 그 상대편에서는 그 후보를 공격하기 마련인데 대통령이 된 초반에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근데 참 가만히 보면 올 때마다 느끼는데 공장장님은 그 국제 뉴스 쪽으로 굉장히 회박하세요. 아니 사실은 국내외라고 해주십시오. 국내외.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불리해요. 워낙 바깥쪽 소식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네. 저는 꼭 나오면은 꼭 이게 전문가 아닌 것 같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실제로 좀 많이 제가 혼자 얘기하면 심심하잖아요. 제가 도움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역대 첫 국정 지지도 이번에 미국에서 갤럽 조사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지표가 45%가 나와가지고 아까 오바마 대통령 말씀하셨죠. 68%였어요. 초반에 지지율이. 네. 그다음에 제일 높았던 것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 72%를 기록을 했었고.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닌 전체네요. 전체가 임기 초반에 국정 지지율이 50%는 넘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일단 당선됐고. 일단 좀 밀어줘야죠. 상대편에서도 이제 좀 넘어온단 말이에요. 당선되고 나면. 그렇죠. 네. 그런데 50%가 안 되는. 처음이에요. 역대 처음으로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45% 그러니까 50%가 안 된 대통령은 역대 처음이었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퍼센테이지는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건 워낙 낮아. 12%가 지지하지 않는다. 조지 부시 같은 경우 25%였어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다 퍼센테이지가 45%예요. 이것도 역대급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안 좋을까? 아니 한 달 만에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탄핵도 원래는 처음에는 탄핵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이거 장난이겠지 싶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는 98만 명이 넘었어요. 서명자가. 굉장히 진지해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탄핵까지 진짜 갈 건가? 이런 진지한 뉴스가 이제 미국에서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한 달 된 대통령을 두고 주류 매체가 네. 이게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절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런 소재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취임 전에도 그랬지만, 취임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좀 보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보도 많이 됐었죠.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번개같이 쏟아냈어요. 행정명령을 남발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 25건을 행정명령을 냈거든요. 이렇게 많이 임기 초반 한 달 만에 이렇게 25건이나 행정명령을 낸 대통령이 과연 있었는가 싶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취임 당일날이었죠. 아마 오바마 케어 규제 완화. 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난 이건 노리고 왔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했던 그 이슬람권 7개 나라의 국적자랑 그 이민자들 입국 제한하는 행정명령 아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 저기 키스턴 엑셀 송유관, 다코타 접근 송유관 이런 것들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재검토한다 뭐 이런 거라든가 등등 해서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죠. 그 미국 그 언론들하고 사이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는 와중에 지난주였죠. 우리나라에서 그날이 이제 그 김정남 사망 사건 그때 그걸로 그 뉴스를 많이 묻혀버렸는데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어떻게 보면 선임 보좌관 굉장히 백악관에 높은 자리인데 마이클 플린 그 보좌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러시아와 내통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는데, 결국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탄핵에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분이 취임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되기 전이고, 그럼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으로, 러시아 대사를,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풀어주겠다고. 논의를 했다는 게, 이게 무슨, 미국판 최순실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아무리 가까운 어떤 그 측근이라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경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운 게 아니냐 하는 의혹과 그 의혹에 대한 그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가 있었죠. 그렇죠. 오바마 말기에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라고 하는 정보 보고가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우려를 표명한다 하고 이제 오바마는 내려갔는데. 그런 일이 미국 사람들 머리에 남아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하고 연결돼서.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트럼프가 풀어주려고 해? 왜? 그거를 사전에 미리 취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물론 이 대목에서 트럼프가 과연 알았겠는가,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물론 본인이 부정하고 있고요. 몰랐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본인은 자기는 몰랐다는지 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클 플린 이 사람도 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이 거짓말까지 들통이 나는 것이, 지금 탄핵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은 우리가 선배잖아요. 이거 너무 비슷해요.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진짜로. 이번에 또 왜 거짓말 하다가 어떻게 들통나냐면은 녹취록으로 또 들통이 났습니다. 녹취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냐. 그래서 불거지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드러났을 때 그러면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정윤회 문건 들켰을 때 이게 이제 정윤회가 국정농단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느냐. 그렇죠. 문서 유출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할지까지 다 아시는데. 트럼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일이 나니까 누가 이거 제보한 거냐. 그렇죠. 제보자 색출하자. 이거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게 트럼프의 워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저는 왜 이런 걸 다 알죠? 이상하네, 진짜. 그래서 밤샌 거예요. 항상 월요일 날 이 코너 국제뉴스 밤새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봅니다, 국제뉴스를. 우리나라가 이 국제사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참 재밌었던 구호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이 구호가 훌륭한 구호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아니, 우리는 이미 세계 안에 있잖아요. 어디를 다시 또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위 섬나라 의식이 되게 강한 거예요. 섬 아닌데도, 우리 이미 다 세계 안에 있는데, 우리는 동떨어져 있고,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하여튼 그 섬나라 의식이 있는데,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제 코너 시간 빼지 마시고요. 근데 그래서 국제뉴스 항상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 색출부터 하자고 하니까 소장님 저를
해박힘이라고 불러주세요. 해박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차후 인선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면 방향이 능력 있고 어떤 신망이 두텁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있는가.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이게 결국은 이 탄핵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거든요. 예,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 각을 세우면서 나쁜 언론이 워딩이 똑같이 그렇게 돼요. 나쁜 언론이 참 나쁜 언론이다. 참 나쁜 언론. 그리고 왜 이렇게 이게 돌진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열렬한 지지층. 그렇죠. 코어 지지층. 예, 네. 코어 지지층을 믿고 이렇게 정면만 보고 돌진한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물론 지지층이 우리나라처럼 15% 20%는 아니고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많았어요. 물론 처음에 그거를 다 쳐내고 놨더니 15%가 남은 거거든요. 트럼프도 그럼 쳐내고 나면은 그렇게 될 수 그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이 너무나 좀 비슷하다. 이게 장난으로 생각했던 어떻게 설마 임기 초반에 탄핵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로 이러다 정말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탄핵 제도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저 몇 분까지예요? 지금 15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과 정치의 절충형이라면은 미국은 전적으로 이제 정치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소장님.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말을 끊으면 안 되죠. 제가 말을 끝내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더 사안을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진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임상훈 의원이었고요.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임상훈 의원 다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